예, 돌풍이 분다고 뉴스가 나왔는데 아주 화창하고 좋네요. 여러분 공부한다고 축하하는가 봐요. 자, 여러분 받은 이 교재가 민법 판례집인데요. 책을 한 권 다 요약해 놓은 셈입니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채권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한 양도 통지의 효력 유효하다. 줄이면 그 말이에요.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채권을 양도했을 때 이것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요, 1억 채권이 있다, 1억 돈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을 채권자, 돈 갚아야 하는 사람 뭐라 하죠? 채무자.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거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1억 받을 거. 채권입니다. 성질 딱 구분하셔야 되죠. 민법에서 채권인지 물권인지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 채권을 자기가 당장 돈이 급하다 생각하고요, 팔겠다 이 말이에요. 8천만 원에. 여러분 다음 달 되면 1억 받을 돈인데 8천에 판다면 살 수도 있죠. 한 달 만에 2천만 원 차익 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급하면 그렇게 돼요. 양도한단 말이에요. 뭐를 양도했다고요? 채권을 양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는데 누구한테 팔았는가 하면 병한테 팔은 거예요.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줄에 금방 채권의 양수인이 누굽니까? 오케이, 이걸 찾아야 돼요. 채권 양수인 여기 있죠? 네, 오케이. 양수인. 그럼 이 사람은 새로운 채권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채권 행사할 거거든요. 이제 채권자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채권 양도인. 자, 채권을 이렇게 양도했으면 이 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갑과 병 간에 일어나요. 채무자는 누굽니까? 채무자는 을 여기 그대로 있죠. 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채무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도 있지만 일단 모른다 하고 시작합시다. 알고 있을 때는 승낙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낙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가 승낙하는 거니까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데 양도했다. 이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당사자 간의 채권 양도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채권 양도가 무슨 행위라고요? 요거 시험하면 나온 거예요. 그냥 다음 중 준물권행위 찾아라, 채권 양도, 답 끝,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채권을 양도했으면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되는데요, 양도했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것을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알리는 거죠. 채권 양도의 통지는 법률 사실 중에 관념의 통지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됩니까 이제? 오케이. 요것도 시험 냈어요. 몇 번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요것도 시험 냈고. 예. 시험 낼 만한 게 이제 여기만 보면 갑을 병밖에 없는데 왜 이런 걸 내지 아시겠어요? 옆에 거 낸단 말입니다. 관련되는 말을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양도해야 된다고요? 통지해 줘야 된다고요? 원래 채권자가 통지해 줘야 돼요. 이 채권 양도라는 게 관념의 통지돼. 이걸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냐? 이게 이 판례란 말이에요. 이 양수인이 갑의 대리인으로
이 통지를 해도 되는가? 갈로 유효하다.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요것도 시험은 나온 거죠. 관념의 통지도 대리가 유추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요게 대부분 판례거든요. 요 말 이해됩니까 요거? 요게 판례란 말이에요. 요것도 시험 냈어요. 뭐 심부름하는 사람한테 사자, 종업원한테 시켜도 되고 양수인에게 대리권 줘가지고 네가 통보해주라 이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세 가지가 출제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채권을 양도했다고 지금 통지를 해줬잖아요. 이 통지는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효력 요건이 아니고요. 대항 요건이에요. 대항 요건. 그러면 이 사실을 통보 안 해주면 병이 을보고 내가 채권자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오케이 그거예요. 예. 대항 요건. 원래는 요게 민법 450조에 있는 거예요. 요게 조문이 있는데 지금 총칙이니까 관념의 통지 이걸 시험에 낸 거고요. 또 대리에 가서는 이거 대리가 된다라는 것도 시험 낸 거고 이게 이제 처분행위냐 채권행위냐 채권 양도는 처분행위죠. 이게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처분행위 찾아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뭐 갑을 병무합니다. 을이란 사람이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1억 채권 갖고 있다고요. 을이 병한테 팝니다. 이거를 8천에 판다고요. 되죠? 1억짜리 8천에 사니까 돈 남잖아요. 이익이 되잖아. 팔천에 팔았다고요.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1억짜리 채권을 양도했으니까 저당권도 함께 이전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채권은 요거고요. 저당권은 요거잖아요. 저당권 이건 등기법이에요. 거기 관련된다고. 민법 잘 알면 등기 다 됩니다. 이거. 저당권 이전 등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채권 양도와 함께. 누가 합니까?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을과 병이죠. 채권을 양도했을 때 통지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금방 했잖아요. 이 통지 사실에 대한 서면도 등기 시에 첨부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는 채권이에요. 이거는 물권이에요. 저당권 이전은 물권 양도하는 거거든요. 채권하고 저당권을 같이 넘긴단 말이에요. 이때 채권 양도 통지에 관한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가? 이거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민법에 나온 게 있어요. 이때 채무자 갑의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어요. 당사자는 누구예요? 두 사람이거든. 을과 병이 양도 양수하는 거라고요. 이 말 이해되시죠?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올 거. 예. 자, 여러분 책에는 요 1번은 관념의 통지다 언더라인 해놨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대리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유추 적용된다. 되시죠? 요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게 포인트인데 2번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2번은 법률의 목적이라는 것이 현재 확정되어 있거나, 그죠? 장차 확정 가능한 기준이라도 있으면 됩니다. 되시죠? 요거예요. 이 판례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온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4-5번 출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출제. 제가 언더라인 하는데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거. 청약할 때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장차 기준이라도 있으면 된다.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판례는 중개수수료,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초과되지 않은 부분은 유효고요.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효력 규정이다.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 4번 요거는요. 국민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국민주택 전매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말라 했던 규제가 있는데요. 그게 단속 규정이라는 겁니다. 단속 규정. 4번 요거 단속 규정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처벌 규정이 있다 했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처벌 규정도 단속 규정입니다. 그때 이거 나올 때 계속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같이 잘 나왔던 거예요. 그 밑에 바로 밑에 5번 있잖아요. 5번. 여기. 근데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일단 유효다 했잖아요. 유효니까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본 건데 허가구역에서는 무효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무효다. 이거는 효력 규정이거든요. 허가구역 제도가 효력 규정이란 말이에요. 허가구역 밖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전부 유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의 1번 보면 반사회 질서행위인데 행정기관이 진정서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 이를 취하는 조건으로 그에게 겁부를 제공받기로 약정했다. 진정서 제출은 적법이에요. 그런데 취하해 줄 테니까 그에게 반대 겁부를 받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은 협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적었다. 낮은 금액으로 기재했다는 건데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다. 유효입니다. 유효인데요. 이 부동산 중개 실무에 관한 법률에서 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탈세입니다. 탈세. 예를 들어서. 근데 민법상 유효다 이 말입니다. 반사회적 무효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법상 유효다 이 말이에요. 뭐 중개법이나 세법상으로는 다 걸립니다. 그건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 이게 노태우 사건입니다. 이게 임치라는 게 임치 계약을 줄인 말이에요. 이건 임치는 물건 보관 계약이에요. 비자금 조성은 불법인데
임치 요거는 그냥 맡긴 것 요 행위는 유효다 이 말입니다. 그거 구분되죠? 임치는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반사회적 아니다. 제 기억으로는 노태우하고 그 사돈하고 관계예요. 사과박스에 뭐 몇백억을 갖다 그 지하에 맡겨놨는데 맡겨놓은 거 이게 반사회적 무효니까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반사회적이면 안 돌려줘도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돌려주면 200억 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 붙은 거예요. 근데 임치 단순히 맡긴 건 반사회적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 돌려주라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요거는 여기 단데 하나 주의할 것은 임치는 물건 맡기는 게라고 했잖아요.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 잠깐이라도 맡아주는 사람을 수치인 받을 숫자예요. 수치인. 이게 임치가 민법상 임치는 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공짜란 말이에요. 법 조문에는 대가 주라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 조문 안 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컨대 1개월간 임치 계약했다. 무상 계약이고 1개월이든 1년이든 간에 이렇게 계약했으면 누가 득보입니까? 누가 득보입니까? 어떻게 임치인이 기한의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옛날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내 물건 돌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내 물건 내놔 이렇게 하니까 채권자예요. 왜냐하면 기한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문에.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으면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단 말이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여기 법 조문이 하나 있다고. 근데 요거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채무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채권자. 최근에 이걸 중개사 시험에서도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자를 건자로 살짝 바꿔냈단 말이에요. 글자 하나만 바꾼단 말이에요. 그죠? 채무자, 채권자. 무하고 건 딱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글자 한 개 탁 바꿔놓고 이렇게 합니다. 법정 무과실 책임을 법정 과실 책임 이렇게 무자 살짝 빼고 내기도 하고요. 점유자에게 책임 없는, 책임 있는을 책임 없는 이렇게 싹 바꿔내기도 하고. 제가 다 기억합니다. 하도 꼼수를 부리는 것들. 하여튼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인데요.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이익을 갖는 그런 특수한 경우라서 이게 임치인이 가끔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임치 계약이 무상 계약이다. 사용대차 무상 계약인 거 아시죠? 네, 그거. 임대차는 유상이라서 양쪽이 이익을 갖습니다. 한 달 동안 임대료 받을 수 있다. 채권자. 임차인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역시 그 부분도 자기 채무자 자기 이익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송에서 사실대로 정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그거는 그까지는 적법인데 어떠한 겁부를 할 것을 약정했다. 사실대로 약정해 주는데 겁부를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통상 비용 정도 주는 거는 괜찮아요. 둘째 줄에 보시면 정언해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찾았습니까? 초과 단어 찾아야 돼요. 그걸 초과 또는 넘는으로 몇 번 냈어요. 넘는. 통상 비용을 초과하는, 넘는 요 단어 들어가면 위법이에요. 예. 그게 반사적입니다. 그 다음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해 주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허위 진술할 때
허위 진술 대가로 돈 받는 것도 반사회적 행위고요. 부부 생활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력이야. 자, 지금 정리한다. 아파트 정리하겠다. 아파트 정리하겠다. 차를 정리하겠다. 유효다. 그런데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다. 부부관계 종료라는 말도 있고요. 부척관계 종료 이 말 해도 돼요. 부척관계 종료를 헤어짐 이 말은 헤어지면은 무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유효였다가 무효가 되는 게 무슨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준 것이 헤어지면 무효다 하면 헤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네 해라 이 말이니까 계속 유지하자 쪽이 유지하자라는 정력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글자 그대로 읽어보세요. 부축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력계약, 부축관계 종료를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력계약은 반사회적 무효다. 왜? 그건 유지 목적이다. 부부관계 종료라는 판례도 있고 부축관계 종료 판례도 있어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시험 내면 정지적 글자 슬쩍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해제 정지 딱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묻는가하고 똑같다. 글자는 슬쩍 바꿔.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못 풉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뭐지? 어쩌란 말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아니고 해제 조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헤어질 수도 있고 안 헤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조건이죠. 기한은 아니고 조건인데. 7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당신과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서 써준 거 이거 반사회적 무효예요. 왜 반사회적 무효일까요? 무슨 자유? 의사의 자유. 오케이. 의사의. 이게 민법의 핵심입니다. 민법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개인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거래할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예. 의사결정의 자유. 요거 한 번 시험 냈습니다. 뭐 두 번, 세 번 낼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효예요. 반사회적 무효예요. 민법이 허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혹시 돌아가셔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물어보고 뭘 하라고요? 이거 해, 저거 해 이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 이 거의 깡패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거 하지 말고 요걸 인정해 주라고요. 요거까지 하지 말고 요까지만 하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뭐 건네고 싶잖아요. 밥 먹고 난 뒤에 한 잔 다 먹을 거예요? 혹시 반 잔만 먹을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우리 마누라는요, 이만한 컵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딱 갖다 놓습니다. 내가 넘어갑니다. 넘어가. 나는 전국에 댕기면서 마누라 욕하는 게 내 재미다. 안 그럴 때도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 이 생각이 나잖아 그냥. 우리가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만 마시고 안 준다 이거지. 그럼 어디서 물어보지도 않고 생까는 거잖아요. 왕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패싱이라 하대요. 그러니까 이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르쳐야 돼요. 유치원부터 가르쳐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가르쳐야 돼요. 애기가 엄마 딱 쳐다보고 뭔가 들으려고 준비하는 그 상태만 되어도 너
뭐 먹고 싶어? 물어봐야 돼. 우리 엄마는 저에다 바로 그냥 입에 갖다 대버린 거예요. 숨 못 쉬고. 나는 그렇게 커가지고 엄마가 무서운 게라. 어릴 때 그랬거든요. 심지어 안 줘. 그리고 그때 굶고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민법의 꽃 중에 꽃입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꽃 중에 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법학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민법이에요. 사람법이란 말이에요. 이 옛날에는 시민법 이해되나요? 이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시민법 다음에 로마가 영토 확장하니까 외국 사람도 같이 법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만민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민법의 근원이 기원이에요. 민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있다.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의사를 물어보십시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의사도 물어보고 상대방 의사도 물어보고, 그게 중요해요. 핵심이 뭡니까? 둘째 줄에 있잖아요.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민법 위반이다, 반사회적 행위다, 이 뜻이에요. 판례는 공서양속 위반, 이 말 많이 써요. 요즘 법관들은 반사회 질서적 행위다 이렇게 바로 쓰는데, 옛날 사람은 전부 공서양속 위반 이렇게 판결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안 나온 게, 시험 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나온 거예요.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여기까지입니다. 도박장에서 돈 다 잃었어요. 아시겠어요? 돈 빌린단 말이에요. 도박 자금을 차용한단 말이에요. 돈 빌린다. 이 사람 뭐라고 해요? 돈 빌린 사람 채무자, 빌려준 사람 채권자. 자, 여러분 뭐 3천만 원 빌려줬다 칩시다. 야, 담보 너 줘야지. 뭐 믿고 주냐? 이해되시죠? 이거 처분해서 우리 갚을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매각을 해가지고요. 그 남은 돈으로 그 대금 가지고, 받은 대금 가지고 도박 빚 갚기로 변제 약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스토리가 이거예요. 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도박 자금으로 돈 빌리죠. 반사회적 거래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돈 빌리는 계약 무효. 도박 자금 계약.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갚겠다, 무효. 반사회적 무효. 되시나요? 대리권 주는 거잖아요. 처분할 권한, 양도할 수 있는 권한 준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권한 주는 거, 수권행위. 요거 시험 낸 거라고. 유효.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사다 하니까 나는 샀어요. 아시겠어요? 병원 치료한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샀다. 이게 다예요. 문장 읽어보시면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도박 자금 계약 무슨 반사회적 무효, 갚겠다는 약정도 무효, 대리권 수여는 유효. 그거 모르고 산 사람은 취득한다. 끝. (9번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대부분 판례예요. 반사회적 103조에 의해서 무효로 되는 반사회적 질서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경우는 뿐만 아니라 그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을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의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 금전적 대가까지 결부되거나 이러면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다. 그리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다 포함한다. 그래서 동기가 반사회적일 때 무조건 무효가 아니고요. 마지막 문장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인 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이러면 그걸 동기의 불법이라고 합니다. 동기의 불법은 동기의 불법이 있어도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언제 무효냐? 그것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반사회적 무효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거 도박장에서 갑이 을한테 돈 다 잃었어. 눈앞에 보이는 도박 상대방으로부터 돈 빌렸다. 그러면 서로 도박장인 거 알고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지. 무작정 무효 아닙니다. 만약에 을이 이 도박 자금이라는 걸 모르고 빌려줬으면 유효예요. 유효. 유효. 이 동기의 부분 동기가 반사적일 때는 언제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반사적 무효다. 동기의 불법이다. 이 뜻입니다. 무효가 되는 동기의 불법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그 10번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 데 불과한 때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험결을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이 말은 의사표시 하자, 의사의 험결 이 말은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다 이 뜻이에요. 즉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 뜻이고, 곧바로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는 못한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10번 이게 굉장히 시험 많이 냈어요. 거의 판례 나오면 이걸 거의 같이 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요 그냥 계속 읽어 두시는 게 좋아요. 문장들은. 그 다음에 11번 이게 한 번 나왔는데요.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의 이자 약정, 이 말은 벌써 줄여놓은 말인데 이자 부분이 반사회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정을 원인으로 차주 빌린 사람 채무자, 대주 빌려준 사람 채권자, 그거 구분해야 되겠죠. 차주 빌린 사람, 대주 빌려준 사람. 여러분 임차인 임대인 기억납니까? 그 한자가 거의 같아요.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차주가 대주에게 돈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한 이자가 반사회적인 정도로 굉장히 고액인데 임의로 줬다는 거죠. 주고 난 뒤에 그 다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돌려달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갈로 해가지고 적거 돌려달라, 이 초과 부분 이자 돌려달라 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예요. 적극이라는 말은
됩니다 이 뜻이에요. 소곡해 놓으면 안 됩니다 이 뜻이고요. 자, 잘 보세요. 대주가 빌려준 사람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이 이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많이 지급하게 만들거나 또는 기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언제나 합시다. 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대주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또는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그 다음 그것도 마찬가지.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차주에게 불법성이 없거나 차주에게 불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주의 불법성보다는 훨씬 작다면 누가 약자입니까? 차주가 약자 아닙니까? 그러면 고율의 이자를 준 부분, 초과 부분, 이자 부분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차주가 반사의 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랬다. 불법성은 대주 쪽이 더 크다. 그래서 그 이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 부분의 이자 약정, 반사회적 무효 부분의 이자 약정, 반사회적 무효 부분의 이자, 이 부분이에요. 임의로 지급했지만 이 부분은 돌려달라,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근거가 불법이 누가 더 크다? 대주가 훨씬 크다 이 뜻이잖아요. 무효되는 초과 부분 돌려달라 이 말입니다. 준 이자 모두 달라 이 뜻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훨씬 초과되는 이 부분은 돌려달라 이 뜻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요거 이런 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12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돌려받는다 했잖아요. 그게 근거가 둘째 줄에 언더라인 났습니다. 무효라는 이유로 돌려달라. 그걸 뭐라 해요?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 무효니까 부당이득 돌려달라. 이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소유권에 내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 소유권에 근거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무효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 이 방법도 안 되고 소유권이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이 방법도 안 된다 이 말. 둘 다 안 됩니다. 어쨌든 이유도 막아버린다. 역시 시험에 몇 번 냈고요. 13번은 첫째 줄 무슨 사건입니까?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요거 시험에 이미 벌써 냈죠. 근데 이게 정면으로 안 되고요. 중개사 시험에서는 뭘로 냈는가 하면 민사사건 이렇게 냈단 말이죠.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유효입니다. 이 판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요걸 꼭 주목하셔야 돼요. 딱 글자 하나 바꿔놓은 거예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국가가 하는데 그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가지고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을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돈 주면 뭔가 되고 돈 안 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거죠. 따라서 그거는 선량한 법률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말은 억수로 점잖게 적어놨다. 그죠? 평가할 수 있다. 이닥하면 될 걸 가지고. 자, 부동산 이적매매 볼게요. 이적매매.
지금까지 본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반사회적 판례 사례들이거든요. 그래 항목만 적어놓고 인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스 문제로. 근데 이중매매는 사례를 꼭 숙지를 해야 풀 수가 있죠.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는데 이 사람을 제1 매수인 이렇게 하면 돼요. 계약금 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이중매매도 상관없어요. 유효해요. 그 다음에 중도금 이후에는, 즉 중도금이나 잔금까지 지급한 이후에는, 이해되시잖아요? 네.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학자들이 매도인은 자기 건물이지만, 자기 부동산이지만 잘 관리해가지고 이전에 잘 관리를 해가지고 이전에 나중에 뭘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협력 의무가 있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매도는 언제든지 뒤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도금까지 받았으면 곧 잔금 받고 넘겨줘야 된다는 협력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아직 자기 거죠. 남의 거 팔아먹으면 횡령이거든요. 그래도 아직 대금 받아도 이전 등기 안 해줬으면 아직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뭘 위반하겠습니까? 병한테 팔아버리면 이렇게 하면 협력 의무 위반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한 거란 말이에요. 요 말이 배임이 배신했다 이 말. 배신 이해됩니까 지금? 요게 어려운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면 다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배신을 한 거예요. 배임. 무슨 의무가 있어서 배신인 거예요? 협력 의무 있으니까 위반해서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배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직 협력 의무가 없거든요. 계약금만 주는 상태에서는 2배 물어주고 그만두자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계약금 계약 해제가. 요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제일 많이 내요. 대금 지급 후 이전 등기 전에. 이해되시나요? 요 대금이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도금 이후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잔금 줘도 마찬가지. 당연히. 등기 받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팔아버리면 요게 이제 제2 매매인데 제2 매매가 이건 병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병 기준으로. 그러면 훨씬 빨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병이 뭐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죠. 선이라 선이. 병은 뭐 이런 거 전혀 모른다. 방 보니까 뭐 좀 사게 나와서 내가 사겠다는데. 그러면 병이 선의로 매수했다면 제2 매매 유효예요. 유효고 병이 등기까지 갖췄으면 이전 등기 갖췄으면 등기 안 했으면 아직 취득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등기했으면 병이 취득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다. 그래도 사게 나왔더라. 을과 친구였다 병이. 아시겠어요?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게 판다고 하니까 집에 대출 7억 받아가지고 샀다. 목포 가서. 그 제2매매 알고 사도 유효다. 이게 시험에 처음에 나온 거예요. 보통 알고 사면 우리가 민법에서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노린 것 같아요. 유효다. 또 병 취득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 알고도 중도금 이후에 협력 의무 위반해서 팔아먹으려는 걸 알면서 찾아가가지고 나한테 팔아라. 이해되시나요? 현금 줄게.
그게 적극가담이에요. 꼬드겨 가지고 샀다. 그러면 제2매매 무효다. 되시죠? 원칙적으로 병은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가 무효니까 취득 못한다. 요 뜻입니다. 무효니까 취득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제2매매, 이중매매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잖아요. 크게 보면 병이 선이든 악이든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유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적극가담의 경우에 어떻게 된다? 적극가담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거죠. 무조건 뭐 여기는 이 글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적극가담이면 무효다 이렇게만 해도 됐다고요. 여기까지만 물을 때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꼭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2탄 들어가는 거지. 2탄. 요것도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다 합하면 선이 악이 둘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금 이후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계약금이 아니고 중도금 이후부터 이렇게. 이거 유효라 했잖아요 지금.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그럼 이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갑은 을에게 이전 됩니까 안 됩니까? 잔금 다 받은데 등기 안 해주고 이쪽으로 넘겨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넘겨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거 생각해야 돼 이제. 자기가 계약한 거 약속 어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오케이. 채무불이행이니까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그렇죠. 후발적 불능이죠. 이행불능이죠 이제. 언제 불능되었습니까? 등기한 때. 등기 넘겨주면 이제 못 주잖아요. 오케이. 이전 요게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생긴다고요? 계약 시입니까? 불능 당시 시가 기준입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등기한 때. 불능이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불능 당시 시가 기준으로. 이 말 이해됩니까? 요거 시험 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니까 최고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최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죠. 할 필요 없잖아요.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하고 합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요 지문 한 2번 정도 냈고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이행불능일 때, 이행불능이잖아요. 이행불능일 때 반대급부 중도금만 줬으면 잔금 제공하면서 달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다.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이것도 시험 냈거든요. 자,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나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해되나요? 근데 이것도 시험 내죠. 을이 병의 등기 직접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지문도 만들어낸 적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거든요. 을하고 병은 만난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여기 있는 이야기들 다 시험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언제 지금 이야기면 요게 요거 한 거 요거 유효 원칙 유효일 때 이제 요거 합니다. 병이 적극 가담했다. 대금 이후 이전 등기 전에 병이 적극 가담해서 이전 등기까지 받았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건 뭡니까? 제2매매 103조 해당되어서 무효다. 이 무효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나옵니까? 절대적 무효거든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이 사실 모르고 매수했다 이해되나요? 이전 등기 받았다. 안 받은 사람한테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이 사람에게 무효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오케이 이 말이에요. 절대적 무효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거래가 무효인 줄 모르고 샀죠.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거래, 갑과 병의 거래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라서 유효 주장 못해요. 그럼 이 말은 이 사람은 취득한다 취득 못한다? 못한다 하고 같은 말들이에요. 지금 전부 시험 다 나온 문장들이에요. 요런 표현들, 요 표현, 요거 다 같은 말이에요. 어른 이 적극 가담 하니까 여기 소유권 이전 해줬고 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가 돼요? 둘 다 양자 모두 다시 돌려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불법이니까 왜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소를 못해요. 무효인데도 말소하자 돌려다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갑 쪽에서는. 누가 해요? 어리 대위 말소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되시나요? 대위 말소. 선의 전까지도 다 됩니다. 대위 말소. 직접 말소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공동 범죄자예요. 짜고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뭘 알아야 돼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협력 의무 위반. 이걸 병이 꼬득에서 하게 만든 거라면 그게 적극 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 배임인 거예요. 공동 배임. 그러니까 불법 행위예요. 불법 행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직접 말소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죠? 거래한 사람 아니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두 번 시험 냈거든요. 요 문장도. 요 두 사람 거래 취소시켜 주세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른 무슨 권리 갖고 있습니까? 어른 갑이가 무슨 권리 갖고 있네? 돈 다 줬습니다. 등기 못 받았다. 어리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갖고 있잖아요. 요것을 특정 금전 채권이 아니고 특정 채권이라고 그래요. 이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됩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채권자 취소권은 왜 인정했는가 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속여서 이익을 해치려고 채무자가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재산 빼돌리는 경우에 주로 사회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자가 그걸 대신 취소시켜서 채무자 재산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 갑에게 되돌리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자기 채권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 재산 되돌려 놓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기 청구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되고 채권자 대위는 되고 아시겠어요? 채권자 대위. 직접 말소된다 안 된다. 이건 아무 관계 없다 그죠? 을과 병은. 적극가담했을 때 갑과 병 간의 거래는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선의 제3자에게도 그걸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취득 못한다. 대위 말소 들어가면 다 말소 대상이다. 을이 이렇게 대위 말소 들어가도 되고요. 을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병은 결과적으로 갑이 못 가져가니까 못 돌려받으니까 반사적으로 취득한다. 이 말 이해됩니까 이거? 대위 말소 들어오면 병이 취득합니까? 취득 못합니까? 말소되니까 취득 못하죠 당연히. 그 뜻이에요. 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3번의) 그 밑에 1번 보세요. 이거는 적극가담이었고요. 적극가담 뜻도 시험 나왔습니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절대적 무효다. 그거는 당해 부동산을 제2 매수인으로부터 2번의 둘째 줄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제2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 이 말은 무효인 줄 몰랐다. 선의로 번역해야 돼요. 선의라 하더라도 이중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은 을이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되고 4번은 채권자 취소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조금 이따가 봅시다.